자, 그럼 이제 마지막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. 3부에서는 이제 그 우리 생태계, 한국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필요한 것들, 그리고 이제 이사님 뭐 블러 포인트, 뭐 지갑적인 계획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뭐 향후 계획 포부 같은 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제일 필요한 거가 뭐라고 보시나요? 아마 저희가 모신 분들 중에서 창업 사이드하고 투자 사이드를 모두 경험하신 분이 유일하신 것 같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저는 그러니까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, 그러니까 비즈니스 세계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을 진짜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. 요새도 뭐 저도 전에 잘 못했었고, 지금도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, 네. 왜냐면은 어떻게 되든 그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적으면 이제 창업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아까 뭐 저희 대표님 이용관 대표님의 초기 사례에서도 그랬듯이 본인이 만드는 게 이 시장을 더 낮게 만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세요. 근데 그게 그 시장에서 갖는 하나의 임팩트일 뿐이지 전반적으로 그 다른 스테이크홀더들한테 미칠 영향, 경쟁자들에게 미칠 영향, 그 다음에 그 커스터머가 받아들이는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실 때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드시고 그거를 실현하는 게 사업의 목표로 가지실 때가 사실 많아요. 그래갖고 그거가 사실은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는 어렵잖아요. 만나기가 고객을 만나고 네. 시장을 만나고 네. 정부 관계자 규제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좀 미성숙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지 않고 그 룰을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사실 조금 많은 것 같아요. 네.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그랬었고요. 네. 그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필요하신 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, 네. 아니면 이제 뭐 투자자든 혹은 뭐 정부 관련 부처이든 뭐 필요한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투자자는 사실은 뭐 생태계라는 게 사실 좀 다양해질수록 좋은 거잖아요. 네. 특히나 뭐 박사님께서도 하고 계신 그런 전문화된 엑셀러레이터들이 자꾸 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색깔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주실 수 있어서 전문화가 되면 좋겠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 한국에서도 사실은 벤처 투자 생태계가 이렇게 좀 선진화된 게 아주 길진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1-20년 정도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전문화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좋은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 네. 동반자로서 투자자가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투자자의 전문성 강화는 예전에 그 김정은 변호사님도 많이 강조해 주셨던 부분인데 투자의 시계라는 책이 있어요. 예전에 작년인가 이제 VC 분들 공동집필한 뭐 그런 책인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어떤 얘기 나왔냐면 벤처 캐피탈 홈페이지 가서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 하고 회사 이름 가리고 보면 다 똑같다고. 그래서 이제 뭔가 회사들별로도 약간 그 특화라고 해야 하나요? 그 전문성이나 색깔들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, 실제로. 네.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아쉬움이 사실 있어서 뛰어들기도 했는데 한국의 그 구조가 이제 한국은 특수한 경우가 좀 들어가긴 하는 건 맞아요. 저도. 왜냐하면 상당수의 정부에서 주도하는 벤처 투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중간값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인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펀드를 만들기 쉽기 때문에 벤처 뭐 그래도 쉽지도 않아요. 그래서 쉬우면 다행인데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이제 거기서 뭐 예를 들자면 뭐 한국에서도 뭐 빅히트나 아니면 뭐 블루홀이나 이런 엄청나게 수익률이 높은 회사들이 사실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수익을 지금 벤처 캐피탈에서 다 흡수를 하셨고 그래서 본 계정이 좀 풍부해지다 보니까 요새는 뭐 외국 투자라던가 아니면 되게 과감한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고 무슨 특히나 뭐 바이오 쪽에서는 한 회사에 뭐 한 1-200억 정도 투자를 하는 케이스들도 생겨났거든요.
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들은 좀 더 나아질 거다. 그 전에 그런 걸 강요하기에는 사실은 한국의 그 자금의 출처가 상당수 정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요새는 하고요. 네. 뭐 정부에 바라는 거는 뭐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사실 친정부적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제가 이제 Y브레인 때 인허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. 대관 업무를 했었거든요. 네. 식약처 오송을 상당히 많이 다녔었는데 그분들이 못해서 아니면 안 해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한국의 그 전형적인 관료 사회 그 분위기 이 시스템이 사실은 누적이 됐고 그게 이제 그 개인 단에서는 열심히 하시지만 네. 이거에 대한 가치를 사실은 아직도 못 알아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또 변경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정부라고 하면은 사실은 진짜 큰 정부도 있고 그 하나의 부처도 있고 담당자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담당자나 뭐 부처 단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담당자가 자꾸 바뀌는 보직 순환 시스템 네.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공무원들을 그냥 공채를 통해서 뽑는 그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뭐 그런 전문성을 뭐 강화를 더 한다라기보다는 뭐 결국은 이렇게 그 오거나이징을 계속 해주시는 게 1차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? 네네네. 네. 그래서 정말 뭐 저도 그 주무관님하고 정말 뭐 전화하면 항상 너무 잘 받으시고 네. 너무 잘 대답해 주시는데 답이 없어요. 사실은 이게. 그러니까 그분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리고 또 뭐 통과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다 뭐 예를 들면 뭐 규제 철폐 뭐 이런 걸로 하나로 묶기에는 네.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. 네, 네. 뭐 그런 거 일들을 또 뭐 박사님도 뭐 직접 필드에서 많이 말씀 조언해 주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식약처 뭐 그 협의체 자문 같은 거 하고 있지만 그냥 외부에서 단순히 바라보는 규제 철폐 뭐 규제 완화해야 된다 식약처 일 안 하고 있다 이런 거 막 말하긴 쉽지만 실제 식약처 뭐 심사관들 뭐 연구관님들 같이 얘기해보고 해보면 완전히 경무에 시달리시고 네. 되게 열심히 하시고 네네. 전문적이신데 또 그게 개인의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거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조직의 구조에서 오는 문제 여러 시스템에서 오는 문제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차츰 개선이 되어 가도록 네. 저희도 많이 네.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특별히 이렇게 지금 앞으로 더 이렇게 투자하고 싶으신 그런 뭐 어떤 분야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?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자로서는 수익률이 좋은 투자를 하고 싶고요. 네. 네. 근데 그런 거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진짜 좋은 기술 뭐 이게 only one이다 이런 걸 보는 눈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에는 그 경험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좋은 투자자들이 그래도 조금 그런 시니어 분들이신 거는 이게 단순히 기술이 좋다고 시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팀이 좋다고 시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뭐 규제나 상황이나 타이밍이나 팀이나 기술이 조화를 이뤄야 돼서 그래서 투자를 좀 오래 하실수록 그런 거를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. 네.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한 회사는 뭐 기술이 혁신적이거나 아니면 UI UX나 그런 사용자 경험이 혁신적이거나 아니면 팀의 마인드가 정말 혁신적이어서 뭐 제가 하나를 말하면 막 열을 해보고 막 이런 식의 되게 도전적이고 이런 팀들을 만나는 게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행복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팀들을 계속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. 이노베이션. 네. 그게 뭐 이노베이션이 꼭 뭐 테크놀로지의 이노베이션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든. 네. 사실 저희도 투자를 하니까 이제 되게 즐거운 경험이 어떤 거냐면
러닝 커브가 빠른 창업자랑 같이 일할 때 굉장히 즐겁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한마디 해오면 정말 10개를 해오고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보람도 있고 즐겁기도 하죠. 네. 근데 혹시 뭐 그 특정 아이템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뭐 관심 있으신 키워드 같은 게 그러니까 저도 있으실까요? 저도 네.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. 예를 들면 이제 네. 뭐 다른 너무 분들하고 원론적인 뭐,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블록체인 관심 있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뭐 사실은 풀고 싶은 문제는 투자를 해서 뭐 제가 정신과도 지망했었고 아이브레인도 있었어서 뉴로사이언스에는 관심이 계속 있어요. 뭐 그게 이제 제가 그래도 제 관심이 있었던 분야고 몸을 담궈서 했던 분야니까 그쪽을 해결을 좀 잘하는 기술이나 팀이 나오면 진짜 제가 있는 경험도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쪽은 한번 꼭 해보고 싶은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네. 뉴로사이언스 하면 뭐 일반적인 정신과 네네네, 뭐 정신과요. 우울증이든 네네네. 뭐 이런 쪽으로도 아마 관심 있으실 것 같습니다.